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주식과 코인 쪽박 차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종목별 성향을 파악해라. 두 번째, 매수 가능 자리를 구분해라. 세 번째, 매수 매도 방식을 반드시 지켜라.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경고사항부터 안내를 드리면, 본 주식 강의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고요. 투자 선택과 결과는 일체 귀하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공부용,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 나오는 종목은 단순 예제이므로 매수나 매도 의견은 아니에요. 자, 생각을 전환하고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게 손실이 매우 크게 나고 반복적으로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유는 몇 가지를 보면 고질적인 나쁜 습관 그리고 사고의 문제. 사고가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습관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무지함의 문제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도사가 전문가나 도사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한 80%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태도를 일단 바꾸면 손실은 매우 크게 줄어들고 수익은 점점 쌓여서 기본 정도 혹은 기본 이상이 되어 가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에 시간이 걸리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잘 익은 사과만 보지만 그 사과가 익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환경적인 문제, 날씨의 문제, 이런 게 다 엮여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과들은 결과적으로 매장에 오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그런 사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전체적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 완벽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할 수가 있죠. 내가 해약만 하지 않으면. 하지만 주식 투자는 내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다른 외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고정적인 관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쪽박을 차는 사람들 세 가지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종목의 성향입니다. 종목의 성향에 대해서 구분 자체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성향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매수되고 매도되면서 수익을 내고 손실이 나는 기준의 성향. 그 성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성향에 대한 구분이 첫 번째입니다. 이 구분이 먼저 돼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의 성향 구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것과 서울에서 완도까지 가는 것과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죠. 여러분, KTX 타고 이 세 개를 다 갈 수 있습니까? 뉴욕을 KTX라는 걸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부산은 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건 노. 완도는 반은 가능하고 반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반은 가능하고 반은 불가능합니다. 종목의 성향 분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내가 뉴욕이나 부산이나 완도로 가려고 하는데 종목을 선택해 놓고는 이 종목군은 성향은 뉴욕인데 뉴욕을 KTX 표를 끊고 투자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KTX 하면 버스,
KTX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뉴욕을 가려고 하면 비행기나, 그쵸?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쵸? 비행기나 배 외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을 갈 때 내가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서울에서 비행기는 탈 수 있죠. 비행기 탈 수 있고 KTX 탈 수 있고 뭐 버스도 탈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자가용을 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배를 타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부산을 배를 타고 간다 이렇게. 그리고 외국 외항선을 타고 간다. 외항선 타고 가면 부산에 안 내려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완도는 KTX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KTX 타고 완도까지 간다고 버티고 앉아 있으면 완도를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KTX 타고 가만히 있어봐 갈 수 있겠어요? 자, 뭐 순천이나 목포나 어디 여수나 이런 KTX 역사에 내려가지고 다른 거를 갈아타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완도까지는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간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구분이 먼저 돼야 되는 게 종목의 성향 구분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뉴욕을 가고 싶은 사람이 KTX 표를 끊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게 어불성설, 그 다음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쪽박 차는 거죠. 두 번째, 매수 적합 자리 구분. 매수 적합 자리라는 거는 이 똑같아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내가 부산까지 갈 때 KTX가 엄청 그 표를 못 끊는 경우가 있죠. 표를 못 끊는 경우. KTX 무조건 100%다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못 끊는 기간이 있죠. 언제? 예약을 안 하면 못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나 무슨 축제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어떤 시기가 꼭 존재합니다. 세상 만사는 어떤 적합한 어떤 시간이나 적합한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존재하는데 이런 구분 자체가 하나도 없다. 모호하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근본적인 주식 투자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의 기준은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그렇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이 주식 투자의 수익의 전부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없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이 양반들은 어떻게 하냐면, 쪽박 차는 사람들은 벌써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들이 도지코인 같은 게 이 2달 만에 6,000%가 올랐는데 6,000% 오르면서도 이렇게 내렸다가 오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내린 지점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고 있죠. 여기서 사니까 쪽박 사는 거야. 왜? 여기 내려가니까. 그렇죠? 파동을 일으키고 난 뒤에 내려가는 구간이 존재하는데, 내려가는 구간, 내가 여기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구간이라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그 쪽박 찰 자리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매수 적합 자리를 구분하려면 분명히 그 차트가 있거든요. 차트, 비트코인이든 코인이든 모든 게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에서 그 월봉이나 주봉 같은 걸 보시고, 이게 완전 연속 양봉이나 양봉이 터졌다,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속 양봉이 4개, 5개가 터진 것들은 보통 99% 확률로 폭락합니다. 삼성전자고 뭐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1% 정도의 종목만, 1%도 안 됩니다. 사실상 0.5% 될까 말까, 이 정도만 계속 어느 정도 10연봉까지 10 연속봉이나 뭐 이런 15 연속봉이 생기긴 했는데요. 나머지는 거의 99%가 5연봉이나 4연봉에서 연속봉에서 폭락이 나왔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폭락이 나온 이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게 연속 양봉이 나오고 폭락한 겁니다.
이 차트에서 연속 양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매수도 연속 음봉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의 음봉이 아니고, 하나의 음봉이면 엄청 큰 음봉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은 연속으로 나오는 음봉 이런 기준에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사기에서 하는 건 밑에 연속 음봉에서 사는 거예요. 연속 양봉에서 사는 게 아니고 연속 음봉에서 바로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요렇게 어떤 다시 이 악재 같은 게 소멸되면서 어떤 그 수렴 구간이 있어요. 그 수렴 구간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식. 자,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데, 매수 앞부분 2번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매수 부분은 비슷한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올인하는. 자, 나랑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1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즉 평상시에 하는 행동 쪽에서, 자, 뉴욕에서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이것도 비행기를 선택했다 칩시다. 문제는 비행기를 선택했는데 비행기 한 대로 여기 수백 명이 타잖아요. 2,300명이 타잖아요. 그렇죠? 2,300명 타는데 2,300명 어치를 자기가 다 계산을 하고 타는 거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계산하고 다 타는 거. 이게 한마디면 올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인을 왜 하지? 올인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올인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올인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는데, 올인을 해도 되는 때는 내가 주식 투자하는 동안 거의 몇 번 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기회가 올 때인데, 역사적 기회가 올 때는요, 어떤 거냐면 전체 지수, 코스피를 포함해서 다우지수, 나스닥 이런 종목 전체가, 전 세계 증시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 이 사이가 내려간 쓸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때는 올인을 하셔도 돼요. 40% 이상 떨어졌을 때 올인을 해도 되는데, 이런 때가 아닌 이상은 올인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때가 아니면 매도 방식도, 매도도 분할 매도, 매수도 분할 매수, 이게 원칙상에 지켜져야 되는데 무작정 올인입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 처음부터 내가 사면 이게 정말 좀 심각한 건데, 내가 처음부터 자기가 주식의 천재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내가 사자마자 내가 지금 당장 올인하면 내일이나 한 달 뒤에 20%에서 100%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망상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운이 따라줘야 되고,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쪽박할 수 있죠. 자, 이거 가능성만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99%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긍정적으로 내가 20% 100%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99% 상장 폐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옆으로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 해야 되는 이유, 주식 투자는 반드시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식 종목은 단 한 개, 두 개로 구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랬죠? 그 각각의 길을 가는 데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이런 기본적인 원리 같은 걸 알고 계셔야 되고, 호재만 생각하고 악재에 관심이 없다. 최근에 도지코인 꼭대기에서 사신 분도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호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호재도 있는데 악재를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3일 정도 뒤에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시면 매도하시라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내가 돈이 2월달, 3월달, 5월달까지 필요하신 분 다 매도하시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이게 호재는 있는데 악재의 무게감도 있거든요. 악재의 무게감도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버블이 나오면 진짜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무너집니다.
호재만 생각하면 안 되죠. 보통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호재가 뭐예요? 좋은 뉴스, 추천 뉴스 이런 것만 찾아보는데 반대적인 악재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좀 힘들다, 상대적으로 이런 게 더 좋습니다.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다 불법 행위한 것 전부 다 들춰내서 FBI 조사하고 미국 재무부의 감찰 수사관들을 보내서 불법 혐의를 다 들춰내서 고발 조치하고 상장 폐지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폭로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자기가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은 저 꼭대기에서 여기서 사놓고는 그런 기사가 터져서 폭락하고 있는 건데,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이 밑에 내려오는데도 마치 75%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도 긍정적인 소리만 계속 하고 앉아 있어요. 다시 1억 간다는 식으로. 불법 행위한 거 FBI랑 미국 재무 검찰 수사관들이 조사를 했을 때 불법 혐의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쪽박을 차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와 주식 투자 원칙을 벤치마킹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이런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자,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저기까지 이론적인 걸 뭐 보셨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자, 여기서부터가 2부입니다. 16분 30초. 자, 여기서 2부 실제 적용하기인데, 첫 번째 종목을 구분을 하는데요. 총 5가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성장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가 아무거나 다 성장주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1차 산업의 국가, 1차면 농업 같은 거죠. 농업도 아니고 2차 산업도 아니고, 그렇죠? 3차 산업도 아니죠. 이건 뭐 건설 같은 거. 2차 산업은 뭐예요? 3차 산업은 플랜트 같은. 플랜트면 조선이나 뭐 그 철강 같은 거 말합니다. 이런 거고. 4차 산업. 우리나라는 4차에서 5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국가죠. 물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되는 거는 이거고, 전 세계 기준에서도 4차 산업, 선진국들은 거의 다 4차, 5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플랜트도 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무역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조선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시대를 계속 따라가야 된다. 그게 미래 성장률은 시대의 초월주. 그 시대를 지금 4차나 5차 산업을 중심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고요. 가치주와 세력주는 뭐냐면 5차 산업에서 중심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아직까지 성장이 더딘 것들. 이런 거는 알박기 같은 거를, 자, 부동산에서 재개발 있죠. 재개발을 하는데 알박기 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천천히, 이게 처음부터 올인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액으로 천천히 조금씩 사는 거야. 조금씩 사면서, 이 외에는 차트 유형도 있습니다. 이 밥그릇 같은, 밥그릇, 공기그릇, 뭐 찻잔 기법, 뭐 세숫대야 기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종목들, 그러다가 탁 올라갔다 탁 내려오는, 요렇게서 요렇게 하는 종목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차트 유형이 또 있어요. 요런 관점. 그 다음에 돌발 호재주는 뭐냐면, 최근에 코로나가 작년에 터졌을 때 진단키트나 모더나처럼 치료제나 뭐 그 백신 같은 게 있죠. 그런 관련주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돌발 호재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왔으면 걔네들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폭등했을까? 폭등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게 올 때만 상승했다가 그게 끝나가는 동시에 폭락해버리죠. 그런 유형을 돌발 호재주라고 합니다. 아니면
합병하는 거, 합병 이슈 같은 게 터졌을 때 상한가를 막 두 번, 세 번 갔다가 다시 폭락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성향이 뚜렷해요. 이게 시젠이나 신풍제약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래량 돌파주, 초단타. 자, 이게 이제 거래량 돌파주라고 하면 거래량 돌파 검색 엔진 같은 걸 돌리든가, 그 증권사에서 임의적으로 제공하는 거래량 돌파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클릭해가지고 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이게 단타로 들어가서 소액이든 고액이든 간에 0%대의 수익이든 2% 뭐 4% 올라가면 여기서 그냥 끊어서 파는 이런 이제 초단타입니다. 초단타 종목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상장주, 공모주죠. 공모주 매매, 뭐 공모주의 어떤 종목별 그 어떤 매매 방식이 또 있습니다. 요 5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어떤 매매, 이 5가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보거나 하수들은 이거 자체의 구분이 없어요. 없이 각각의 종목 구분 없이 다 똑같은 매매를 하니까 쪽박 차는 거야. 얘는 얘처럼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제일 위험하죠. 얘 돌발 호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요만큼만 올라갔다가 폭락하는 종목이 있고, 이만큼 이게 호재가 계속 진행되면 이만큼 올라갔다가 폭락하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는 수익률이 그냥 한 30%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막 3000%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돌발 호재가 어느 정도 크고 확장력이 세계적이냐 한국적이냐 아니면 몇몇 종목에만 영향을 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유기체, 생명체처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고정적인 어떤 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상장주는 어때? 신상장주 패턴이 크게 3가지 정도인데, 제일 많은 패턴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상장하면요,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죠? 던져가지고 마이너스 40%거나 마이너스 75%, 많게는 95%까지 폭락합니다. 왜 폭락할까? 이거 며칠 만에 다 폭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신상장주는 내가 따상 간다, 그렇게 공모할 때 사가지고 내가 더 간다 하다가 못 팔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만큼 내려가고 이만큼 그 하루 만에도 이만큼 내려갑니다. 마이너스 40%에서 70%까지. 공모주는 마이너스, 내가 매수 자리가 여기면 마이너스 60%도 내려갑니다. 이 조심하셔야 돼요. 공모주는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때 이 여기서 계산하면 하한가, 하루에 우리나라는 30%로 알고 계시지만 공모주는 틀려요.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가면 이 마이너스 30%죠. 그렇죠? 이게 조금 정말 위험하죠. 신상장주는 자칫 잘못해가 사는 방식이 이 밑에서 사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수익이 납니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거래량이 돌파할 때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나면 바로 팔고, 손실 나면 바로 손절하고. 자, 요거는 손절과 수익 실현을 초 단위나 분 단위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량 돌파주 초단타 종목을 가지고 물리면은 손절을 안 하고 추가 매수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박치 하는 거죠. 이게 거래량 돌파주 종목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상장 폐지 대상 종목인 것도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상한가나 허봉 만드는 거 29%까지 갔다가 던져가지고 마이너스 하한가로 보내버립니다. 이런 종목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손절을, 거래량 돌파주는 그냥 거래량만 보는 거지 기업의 호재나 어떤 그 미래 성장 가치나 이런 자체를 보고 하지 않는다. 무조건 이거는 수익 나면 팔고 손실 나면 손절하고, 이게 완벽하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자 중에
실제로 가장 어려운 힘든 투자가 뭔지 아세요? 투자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거 이겁니다. 1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리고 직장인들이 하기 힘든 겁니다. 그쵸? 직장인에 시간 없는 분들 아예 이 단타 거래할 때 문을 걸어 잠궈 놓고 혼자 할 수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쵸? 직장인들. 그 다음에 초보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연습은 하셔도 돼요. 연습을 해서 3년이나 7년 정도 기본적으로 고수가 되는 데는 3년에서 7년간 매일 거래를 해봐야 됩니다. 매일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에 220일이잖아요. 거래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면 한 150번 이상은 거래를 해보는데 이 곱하기를 3년이든 곱하기 5년, 7년간 해가지고 완벽 마스터가 돼야 되죠. 지금 한국에 단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런 분들 보면 요즘에 조금 유명해지신 창원개미님 같은 경우에는 7년 걸린 것 같아요. 이 수익이 제대로 나기 전까지. 주식 단태님도 스스로 그러죠. 뭐 7년, 11년 걸렸다고 하시잖아요. 그거 하면서 아파트 2채 날렸다고. 이게 마스터가 되고 난 뒤부터는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마스터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천재적으로 하는 분도 있긴 한데 천재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극히 몇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10명 나오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주식을 단타를 잘하는 분들 100만 명 중에 10명 나오기도 힘든데 이 확률상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돌발 호재주는 조금 쉽지만 이게 크기를 계산할 줄 모르면 이게 확장력 같은 거를 모르면 쪽박 차는 거죠. 이거 한번 물리면 이것도 보통 다음 돌발 호재가 터지기 전까지 안 올라가니까 계속 내려갑니다. 끌고 내려가. 이런 종목에 물려가지고 10년 동안 들고 있는 분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세력주. 가치주, 세력주는 이런 차트를 잘 찾아서 이게 부채 비율이나 이 뒤에 어떤 투자 같은 거, 특허 같은 거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면은 이것도 큰 돈을 벌죠. 요거 두 개를 뭐 최근에 주식 부자들 보면 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어떤 걸 하냐면 요거랑 요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해서 막 100억씩 사가는 분들 있잖아요. 1억 투자해가지고 30년 투자했더니 100억씩 사가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요런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급박하게 1년 만에 아니면 2년 만 3년 만에 큰 돈을 버시는 분들, 뭐 1억을 때려 넣었는데 갑자기 연속 상한가를 가버리는 이런 것들은 예거나 예를 하다가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터지는 겁니다. 저는 요거 세 개, 요거까지 저는 이거는 거의 안 합니다. 이건 정신병 걸려요. 진짜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 중에 제일 피폐해지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이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돼요. 이거 물렸을 때. 그리고 고수들도 엄청 많이 물리죠. 막 1억씩 물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억도 물리고 몇 천만씩 물리는데 그걸 손절을 할 수 있겠냐, 초보가. 손절 안 하면 끝장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손절을 하거든요. 신상장주, 공모주의 투자 방식은, 요거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게, 저는 신상장주, 공모주라고 생각해요. 그 실제 지표에 보면 그 컨센서스 있죠. 이렇게 우상승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우하락하는 거, 상장주인데 이렇게 하는 거, 크레포톤이 지금 우하락하고 있죠. 이런 거는 저는 안 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거 우상승이죠. 이런 거는 카카오뱅크가 처음부터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폭락 올라가다가 누가 매도하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거든요. 떨어지면 어떤 기점에서부터 사모아서 분할 매수해서 이거 이상 돌파할 때, 내 수익의 몇 프로씩 돌파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요런 방식.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한데 내가 만 40%부터 샀잖아요. 매수를 1차 매수하고, 떨어지면 더 매수하고, 떨어지면 더 매수, 만 75%까지는 충분히 계산을 하고 분할 매수 금액을 지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요런 거는, 요 종목은. 요거는 플러스 2% 수익일 때 팔고 마이너스 4%이면
무조건 손절하는 이런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트상에 분봉상에 뭐가 무너지면 그게 어떤 단위든 상관없이 그냥 팔아야 되는 거죠. 자, 돌발 호재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고수가 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하고 나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돌발 호재주의 기회가 옵니다. 저도 시젠 같은 경우도 사가지고 수익을 좀 보고 그냥 팔았어요. 그냥 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짧게 수익 낸 사람, 2번 폭등했을 때 샀다가 손절하신 분, 3번 그냥 주구장창 들고 있다가 저기 한 3000% 올라갔을 때 돈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그때부터 폭락해서 이게 된 사람, 3000% 벌었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운이 좋은 거죠. 그쵸? 이제 이게 3번이면 4번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잡았다가 이 더 마이너스 60% 돼버린 사람. 이 사람들은 아마 복구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4번 같은 경우 20만원대 사신 분들이 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요런 거에 속한다 보시면 돼요. 요렇게 구분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5가지로 구분해 놓으면 매수 방식이나 매도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 가능 매수 자리와 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의 구분이 먼저 돼야 된다. 아시겠죠? 단타 종목과 중장기 투자의 종목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보통 보면 모르고 있죠. 이걸 모르는 거야. 단타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는 신상장기 무조건 물리면 장기 투자, 수익이 나도 무조건 장기 투자인데 그러다가 수익이 까내려가는데도 안 팔고 가만히 있죠. 단타 종목과 중장기 투자 가능한 종목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고 하는 알고 하는 투기, 단타 투기꾼들 있잖아. 단타, 초단타 하시는 분들. 이건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타, 도박이죠. 그거는. 도박인데, 도박을 잘해서 돈 벌면은, 상관없잖아. 맞죠? 도박이 죄는 아니죠.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투기해도 돼요. 근데, 이 투기의 위험성, 속성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달라요. 투기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은 0.2%라도 수익 내고 팔고 2%라도 수익 내고 팔고 10% 쉽게 올라가면 10%에서 팔고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에서 손절합니다. 마이너스 2%라도 손절합니다. 이 단타는 이 원칙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손절 5번에 수익 7번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이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이 손절한 거 이게 800만 원이고 800만 원인데 가만뒀다고 생각해봐. 이 돈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중장기 투자는 시대의 발전 방향과 투자 포인트를 맞춰가면 돼요. 시대의 발전 방향이 있고 손실보다 수익이 훨씬 앞선다. 시간과 요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얘도 매수 기준이 있죠. 기준. 아까 첫 번째 그 메인 페이지에 보면 매수 적합자리 있잖아요. 매수 적합자리. 매수 적합자리에 대해서 이 종목이든 꼭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월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나 분봉에서 내가 이게 매수 적합자리가 왔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가서 폭락 적합자리인데 거기서 사면 폭락합니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40% 때려 맞는 이유가 여기서 악재가 터지면 이것도 때려 맞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옆으로 올라갈 거 하다가 여기서 악재까지 터지면 마이너스 98%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너진 이후에 들어갔는데도 악재가 터지면 이거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10%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손절 안 하고 있다. 여기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원점 복구할 줄 알았는데 악재가 터지면 이거는 마이너스 98%구나 상장 폐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이렇게 폭등한 거는 이격도가 벌어진 종목은 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거 꼭 보시고 자, 중장기 투자는 적립형이거나 적금형이거나 찬스형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요. 찬스형은 올인해도 됩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자, 적립형은 올인 아니죠. 적금형도 올인 아니고 찬스형은 뭐냐면 지난 코로나 사태가 와서 대폭락이죠. 작년에. 그럼 3월 20일, 25일, 4월 초까지 이렇게 올인 들어가도 되는 자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폭락이 나온.
전 세계 증시가 만 40% 이상 폭락했을 때는 올인용으로 사셔도 된다. 다만 우량주를 사야 됩니다. 우량주. 아니면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 지수 추종 ETF 아시죠?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 어떤 그 잡주 같은 거 사는 게 아니라, 잡주는 그 기간이 지나면 상장 폐지 당할 수 있잖아. 그렇죠? 선물 옵션. 단타 같은 거는 수익 아니면 손실입니다. 이건 홀짝 게임이야. 단타와 선물 옵션은 홀짝 게임입니다. 홀짝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쪽박 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여기서 명확하게 엇갈립니다. 자, 제가 정리를 다 해놨어요. 앞부분에서 1, 2, 3, 4, 5 종목 분류. 비중은 얘가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65% 이내 하시고, 가치주 세력주는 알바 끼고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수해라. 이건 위험할 수 있어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어요. 소형주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형주가 많아요. 소형주. 이건 중형주에서 대형주가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상장주는, 요거는 제가 여기서 이 기준만 지키면 15% 내에 하시면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단타 이런 거 이런 거 모르는 거, 자, 초보일 때 가장 하기 좋은 거는 요거 하고 이거죠. 얘도 해도 되지만 얘는 좀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얘가 제일 쉬워요. 신상장주는 상장 폐지가 잘 없습니다. 한 100개 상장하면 1개, 2개 정도 상장 폐지가 나올까 말까, 1000개 정도에 1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사기로 상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죠.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용도 보고, 그 인터넷으로 찾아가 공장 위치 같은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장이 진짜 있는지, 그런 걸 요즘에는 구글 같은 거나 구글 맵 같은 걸로 다 검색됩니다. 네이버 맵으로. 그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 40% 상장한 후에 만 40%나 75% 밑으로 폭락한 것만 사라. 자, 폭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이게 다시 올라갑니다. 왜 그리고 폭락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요. 왜 폭락한다? 보예수 물량 IPO라는 곳에서 상장 전에 공모할 때 보예수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해서 내가 이거 너 거 사줄 테니까 나는 첫날부터 팔래. 첫날 팔래. 그 다음에 일주일 뒤부터 팔래. 수익률 몇 프로부터 팔래. 뭐 이런 계약이 있다고요. 6개월 뒤에 팔래. 2년 뒤에 팔래. 2년 뒤에 판다는 사람들은 엄청 그 가격을 낮게 팔아주고요. 첫날 판다는 사람한테는 좀 높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다분화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그날 그 시기만 되면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폭락 나온 걸 쭉쭉쭉 하면 돈 버는 게 신상장주다.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식 초보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이거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 최소 1년에 20%에서 제가 볼 때는 60%?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잘하는 분은 1년에 500%도 하는 것 같아요. 500%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실제로 그분 계좌 인정도 하시는 걸 봤는데, 이분이 신상장주를 옛날부터 하셨어요. 근데 어떤 해는 보니까 600%, 750%까지 수익이 나신 것 같더라고. 내가 1억을 넣었으면 6배인 거잖아요. 6배. 6억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6억 갖고 또 신상장주만 했다고 하면 금방 또 1년 뒤에는 얼마입니까? 6, 5, 30. 30억인 거. 30억으로 또 신상장주 또 하러 가서 또 하면 이 금방 몇 년 만에 이 100억, 200억씩 되는 분들이 보통 이거 많이 합니다. 신상장주가 비교적 생각보다 안전해. 이런 거는 정말 좀 그런데, 신상장주도 모양이 있어요. 자, 상장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턱 떨어졌다 바로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이건 좀 위험합니다. 여기서 사도 되지. 근데 이 두 번째 여기서 사면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왜 어떤 유형이냐면, 아까 그랬죠. 컨센서스 실제 그 예상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되는 놈들, 이렇게 되면 사지 말아요. 이거는 이런 놈들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려 내려가 마이너스 90%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절대 이거 컨센서스를 보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컨센서스가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면 되잖아. 어디에? 주담한테. 그 회사의 주담한테. 그쵸? 주식 담당자한테. 올해 실적이 요만큼인데 내년 실적 예상치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예상치만 좀 알려주세요. 내년은 올해부터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물어보시면 돼요. 매우 친절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친절하게. 그 막 성질 내거나 딱딱하게 물어보면 사람이 미워가지고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 레포트들 많이 보시면 되고, 레포트에 이미 다 나옵니다. 다 나와. 신상장주가 제일 좀 비교적 안전하고 상장 폐지가 적고, 이거는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많아요. 위험합니다. 고위험, 최고위험. 특히 얘하고 얘 같은 경우. 얘는 재무제표를 좀 보고 특허 같은 거나 세계적인 특허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뭐 4차 산업이다, 5차 산업이다. 요런 게 있다고 하면 요런 거는 좀 좋아요. 이거는 또 한번 올라갈 때는 1000%씩, 3000%씩, 10,00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여기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를 3년에서 5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제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매수하는 것도 6개월 정도나 2년 정도 하셔야 돼요. 6개월 동안 천천히 100만원씩 50만원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만원씩 50만원씩 그 차트가 계단식으로 내려가거나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까지 목돈 넣어가지고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유상증자 산 종목 중에 4개 때려 맞았거든요. 그 2019년부터까지 하면 5개인데 이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유상증자 때려 맞았는데 한 종목이 코스모 신소재, 바이오 리드스,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종목을 다 때려 맞았는데도 다 수익이 100%씩 넘었단 말이에요. 유상증자가 결코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만 40% 유상증자 뉴스가 터지면 만 40% 가죠. 코스모 신소재 만 40% 가고 바이오 리드스 만 40% 갔는데 저는 이것까지 예상하고 50만원씩 사고 있다 계산이 떨어져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만 40%좀 갔네. 그리고 오늘부터 확 들어갔다가 유상증자 그 입금까지 하고 유상증자로 수량을 엄청 늘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상한가 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수익금이 밑으로 내 평당을 내려와서 수익금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바이오리스 같은 종목 갖고 저는 1200만원 정도 벌었어요. 소액으로 처음에 500만원 정도 들어간 게 1200만원 벌었어요. 밑으로 유상증자 들어갔을 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덜어내면서 20% 벌고 60% 벌고 뭐 끊어서 팔면서도 지금 또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요 기준을 여러분 촘촘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준봉이 있죠. 차트도 미래 시대의 성장주들은 월봉, 주봉 중심으로 보고 매수는 일봉이나 60분봉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똑같아요. 월봉, 주봉, 일봉. 요거는 똑같고 신상장주는 일봉만 보시면 되고 일봉이나 분봉 그날 당일날 살 때 돌발호재주는 일봉, 분봉 보시는데 주봉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건 단타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한번 물리면 끝장납니다. 이런 거는 이게 엄청 위험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도 비율을 5%에서 그렇죠? 0.1%, 3%. 근데 돌발 호재 중에 매우 큰 호재들 있죠. 이런 건 약간 10%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처음부터 10% 때려내면 안 되고 최종 내가 3%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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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씩 이렇게 때려넣는다. 때려넣을 때 밑으로 내려갈 때만 때려넣는다. 이런 기준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부분에서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단타는 아까 그랬죠. 마이너스 4% 이내 손절 플러스 0.2%든 0.2%든 4%든 내 운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4% 이내 손절하셔야 되고 단타는 무조건 그쵸? 거의 무조건 아니지만 거의 99%는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는 단타 종목 갖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단타 종목 갖고는 절대로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이거 단타 종목 갖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쪽박이죠. 쪽박 찬다. 운에 따라가서는 10연상도 나오긴 한데 이건 진짜 한
만 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만 번 중에. 주식 거래하는 만 번 정도. 내 평생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응용을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 표를. 이 표 앞부분에서 처음에 열릴 때 깔끔한 게 된 것을, 자, 여기서 또 비중도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암만 가르쳐도 정말 제가 가르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제가 화가 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이 비중 있죠. 이게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런 비중을 정해줬어요. 비중을 정해줬으면 비중을 지켜야 되는데, 비중을 어떻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비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비중. 이거 5%면, 이거 자, 분할 매수, 총액, 분할 매수 총액 더하기 예비비까지 포함한 돈 드립니다. 내가 한 방에 15%가 아니야. 올인 아니라고 했잖아요. 올인 아니라고. 5%를 한 방에 5%씩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 이 15%잖아. 아니라고. 5%를 3이나 5로 나누거나 20등분하면 2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한 번에 1.5%씩이나 1.25%씩 넣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돈으로 사고를 안 치는 과욕, 욕심. 이런 거 갖고 크게 돈 넣었다가 물리면 상장폐지 사유 생기면 이만큼 돈 때려 넣었다.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이 안 나가요. 그쵸? 이런 건 손절 안 하고 정말 위험하지 않은 종목, 그 ETF 같은 거 하시면 되죠. 그쵸? ETF 같은 거 손절할 일이 없잖아요. ETF, 산업 ETF, 미래시대 성장 관련 ETF 같은 거. 이거는 회사에 불이 나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회사가 폭발이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 안에는 30개의 종목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개 불나고 상장 폐지 되면 그걸 빼버리고 다른 거 넣어주니까 이게 ETF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ETF 공부를 좀 하세요. ETF. 미래시대 성장주는 ETF로 해라. 초보분들은. 신상장주는 실적 중에 이렇게 감소하는 크레퍼톤 같은 경우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얘는 마이너스 한 50%나 마이너스 한 75% 내려가고 난 뒤에 사는 게 맞죠. 다른 건 만 40%, 75%에서 어떻게 사도 되지만 얘는 만 75%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크레포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감소하는 놈들은 만 90%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돌파 매매 하시는 분, 거래량 돌파 매매 단타죠. 이거 단타, 초단타입니다. 초단타는 찰나의 수익, 급등, 상장폐지, 대형악재 수만. 이거 제일 많이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창원개미님이나 이런 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 그쵸?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미래 성장주 있죠. 미래시대 성장주 뭘 사야 되냐? 성장주가 뭔데? 성장주는 뭐냐? 여기 이거 있습니다. 자, ESG.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대충 ESG로 넘어갈게요. 환경, E는 환경, S는 소셜, 사회, 가버먼트넌스는 지배구조.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얘들은 근본적으로 따라가는 비중이 이건 70%고 얘들 15%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하죠. 환경, 탄소경제, 비오염 물질, 저전력, 친환경.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친환경과 탄소경제입니다. 인기 산업군이죠. 이거는 왜 인기 산업군이냐면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정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을 못해.
그리고 어떤 재무 분석을 못해. 재무 분석을 못하면 ETF, 실적 지표가 좋은 ETF, 실제, 자, 수출 증가율 보면, 수출 증가율이 반도체, 1년 합산을 보면 반도체가 평균 60, 전 세계 기준입니다. 하고 한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증가율이, 시장 증가율 60, 70%면, 여기에 100, 그 60%에서 80%에서 160%, 뭐 180%인 게 있습니다. 뭐죠? 2차 전기차 업종. 전기차예요. 테슬라 같은 BYD, 뭐 이런 삼성 SDI, LG화학, 여기 그 납품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칼트 같은, 파나소닉 같은, 이런 업종이 전체가 다 이렇게 가고 있다. 얘가 제일 그거죠. 그럼 이런 거, 얘를 사야 되겠죠. ETF. 이런 ETF, 중국 ETF도 있고, 중국 차이나 ETF도 있고, 한국의 ETF도 있고, 미국의 ETF도 있고, 이런 거를 사실 때, 자, 사라고 하면 꼭 보면, 자, 원칙 이야기했죠. 원칙. 올인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주봉이나 월봉이 여기 고점 올라왔을 때 사면 안 된다고. 올인하면 안 되고, 이런 자리마다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사모하라고. 적금처럼. 그거만 지키시면,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밑에서 제가 지금 새벽 3시 35분이라서 급하게 막 목소리가 그러네요. 자, 수주잔고, EPS 증가, PBR 하락, PBR 값이 조금 하락해 주는 게 좋아요. 올라갔을 때는 PBR 값이 올라가고, 뭐 하락하는 거, 실적 대비 저평가를 의미하고, ROE 증가, EPS 증가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700이었는데 올해가 3,500이다. 그리고 올해가 3,500이고 내년에는 7,000이다. 이런 종목, 작년에는 이게 팍 내려갔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사면 돼요. 내가 물려도 이 얘들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지가 폭등할 시기가 오면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얘 EPS, ROE, 이게 ROE가 작년에 7%였는데 올해가 25%예요. 내년에는 32%예요. 이런 거 사면 대박이죠. 이런 거 보고 샀는데 주가가 밀린다. 걱정하지 말아요. 유상증자 같은 거 하면 유상증자 받으세요. 받으면 대박 납니다. 300%씩 막, 그 800%씩, 1000%씩 가는 종목이 대부분 다 여기 이 이유에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과거 지표를 한번 2, 3년 전 거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코스모 신소재나 포속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을,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을 그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EPS 증가하는 게. 지금 EPS 같은 게 증가율이나 ROE 증가가 좋은데도 못 가는 종목이 몇 개 있긴 하죠.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게 엄청 좋은데도 못 갑니다. 주가를 끌고 내려가죠.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것도 좋은데 좀 너무 무게감 같은 것 때문에 아직 얘를 밀어 올릴 시기가 아닌 것처럼 지금 다른 그 기관들이 다른 거를 자꾸 올리죠. 다른 거면 철강주나 이런 걸 자꾸 올리는데, 철강주는 아까 그랬죠. 근본적으로 이게 얘들의 시대가 왔을 때 걔들을 갖고 있는 비중을 좀 덜어내기 위한 작전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데 얘들한테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중에도 엄청 좋은 것들이 있죠. 전기차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 상장할 때 이런 것들을 사러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제 예상입니다. 그냥 좋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런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 장기 투자할 거면 여기 기준에서 우량주나 ETF를 사라. 아시겠죠? 전 세계 대장주나 우리나라 대장주만 사라. 모르면 ETF만 사든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54분 걸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꼭 성투하시고, 쪽박 차는 개미가 아니고 1년에 20%에서 40%씩 꼬박꼬박 모아가는 투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참 하나 더 알려드리면, 주식 투자하실 때요, 이게 제가 보면 가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욕심이 지나치다고 해야 되나.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전 세계 공통적 그 평준화입니다. 누구든지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간다.
자, 어떤 해는 지수가 이렇게 폭락했다가, 그쵸? 폭등했다가, 또 폭등했으면요, 잘 못 갑니다. 여기까지가 폭등이 나왔으면, 이 뒤에는 잘 못 가요, 그쵸? 이만큼의 가파르게 폭등이 안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어떤 악재 같은 또 내려가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 세계 정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망각하지 마라. 보통 초보분들이나 하수분들이 내 종목만 쳐다보잖아요. 내 종목만 쳐다보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대폭락이 나오면 내 종목이고 뭐고 다 같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우울하다? 나 자살하러 간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폭락, 전 세계가 폭락했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반등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쵸? 종목의 문제긴 한데, 종목이 좋아야 됩니다. 우량주, 거나 ETF 같은 거. 자, ETF도, 인버스 같은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ETF도 위험한, 게 있습니다. 위험한 거 사지 말라고. 안전한 기업들 모음. 자,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왔으면 이 뒤에는 못 가요. 그쵸? 이게 왜 내 종목 못 가나? 자기가 여기서 샀으니까 못 가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 올랐는데, 이 뒤에가 또 계속 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지? 안 그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속도로에 엄청 빨리 달릴 수 있는 160km 밟을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어떤 구간은 80밖에 안 되는 구간이 있고, 어떤 구간 100km 밖에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차가 뻥 뚫려가지고, 여기는 막혀가지고, 엄청 막히는 구간은 10km도 못 달리는 거잖아. 시속. 그거와 마찬가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속도를 낮춰야 될 때가 있고, 높여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주식도 그냥 이 패턴에 따라서 흐름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번 연도는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가 반등하면 내 수익률은 한 10%밖에 안 되겠다. 만족을 하셔야 돼요. 이번 연도는 대폭락장이 오네. 그럼 후딱 팔고 내 현금 갖고 폭락할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들고 있다가 그럼 돈 못 벌잖아. 6개월 동안 폭락하면 6개월 동안 빵원입니다. 그렇죠? 빵원이거나 마이너스 20%겠죠. 대충 뭐 팔았다고 하면 대충 몇 개만 들고 있다. 그러면 들고 있다가 여기서 다시 사면 로또 1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자 여기서 또 하나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지금은 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2달이나 석 달 동안 사면 안 되는 시기가 있는데 단타 종목은 상관없지만 안 되는데 사놓고는 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요 계속 끌려 내려갑니다. 내려간다고 사지 말라는데 굳이 여기서 사. 뭐 그거는 돈을 뭐야 낭비하거나 돈지랄하는 거예요. 돈지랄.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여기서 올인 때리고 있는 거는 내려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때려 넣는다는 거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기다리면 요럴 때 와서 사면 되잖아. 굳이 왜 여기서 올인 때리고 있냐고.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면 전 세계장이 하락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정신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뭐 150년의 주식 차트를 공부를 좀 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